네,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는 자동차주 이야기 앞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함께합니다. 이재일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워낙 네. 자동차 업종 주가가 좋아가지고 그쵸.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도 사실 굉장히 자동차 쪽에는 수출도 그렇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좋은 이유로 바쁘셔서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도 두드러진 주가의 상승은 단연 실적이 그 배경인데요. 하나씩 실적부터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땠습니까?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만 놓고 봤었을 때 이제는 실적이 왜 좋았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제네시스랑 SUV 같은 고부가치 차종들이 판매가 굉장히 원활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었을 때에는 미국 쪽에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랜저나 뭐 이런 신차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도 이제 굉장히 차량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미리부터 이제 차량을 구매하려고 대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떤 판매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점들이 되고 있어서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네시스 차량을 작년에 사려고 GV70인가요? 예약을 하면 1년 반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 요즘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그거 절반 정도로 떨어지긴 좀 줄었나요? 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대기를 해야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글로벌 판매도 대단하다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관련한 지표를 통해서 현대기아차가 일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현대차만 보자면 4월 글로벌 판매 추이는 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월 현대기아차 모두 약 9% 정도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월 달까지는 좀 기저가가 있기 때문에 한 13%에서 14% 정도 이제 증가를 했었고 4월 들어서 9%가 증가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5월 달, 6월 달로 들어서면서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4월보다도 5월 달, 6월 달에 더 큰 판매 성장폭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 너무 궁금했던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미국 자동차 기업도 그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올해 굉장한 많은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 와서 보니까 수요 감소는커녕 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연구원님도 보셨을 때 약간 왜 이러지? 라는 생각 하셨는지 혹은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 이셨는지. 일단 저도 뭐 예상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뭐 작년에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수요 물량 자체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전체적인 믹스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오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 믹스나 아닌 가격 같은 것들이 평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를 보면은 차량 가격들 그리고 믹스도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적인 조건도 너무 좋다라는 게 지금 작년에 예상했던 것과 많이 차별화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올해는 플러스가 될 만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전기차 쪽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판매가 됐느냐, 뭐 우리나라에서 파이는 또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 부분의 매출 현황을 보자면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전기차 판매는 약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IRA 보조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이제 보조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가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7,500달러를 보조금을 받다가 이제 못 받게 된 그 기저효과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친환경차 판매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전기차 말고도 하이브리드차, 뭐
PHEV 이런 차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친환경차를 통해서 환경 유제나 아니 전체적인 판매 믹스를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에 따른 전략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판매 비중이 전체적인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전기차 판매가 약간 부진하다라고 해서 매출이나 이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전기차가 미래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현지 판매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현지 생산을 좀 조기로 앞당겨가지고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스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상용차용 전기차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타겟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전기차 쪽 보면은 기아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물론 테슬라도 많지만 기아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기아가 공략하는 뭔가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평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첫 번째로 계기가 된 차종은 아무래도 텔러라이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좀 중저가 차종 위주로 판매를 하던 브랜드에서 텔러라이드 출시된 이후로 굉장히 또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좀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EV6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와서 이제 북미 올해의 차를 이제 수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상품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좀 저가 플레이어, 좀 코스트 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텔루라이드, EV6 같은 고성능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차량 그리고 좀 뭐라 그러죠? 리즈너블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의 브랜드로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 외에 사실 일본 브랜드도 그러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부디 이제 계속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지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롯데렌탈이라는 기업의 리포트를 좀 보니까 중고차의 매매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렌탈까지 하겠다. 그에 관련한 중고차 수요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자그룹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매출을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게 네. 상당히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신차 시장에서 가져가는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볼륨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의 어떤 유통망을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결국에는 중고차 시세 쪽에도 방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고차로 거래됐었던 매매 이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발생하는 자본들이 크진 않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 이력이나 어떤 중고차 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고차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가치가 또 신차 판매랑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판매되는 전기차 신차들의 중고차 가격도 좀 방어를 하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매출도 이제 또 발생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고차 업계의 상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늘려나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신차와의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사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세를 뭔가 방어한다라고 한다면 중고차 사신 분들은 이거 좀 빨리 사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차 시세를 이제는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현대기아차 여러 가지 보증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을 이제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외관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이제 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제일 노하우가 많은 게 현대차 그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이제는 상품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보증을 통해서 상품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신용할 만한 그런 기업이 나서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과연 관련한 시장에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사실 그 매출 발생하는 것 중에 AS 쪽도 전체 그룹으로 보면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중고차 사러 갔는데 뭔가 좀 흠이 있는데 고쳐진 게 아니라면 당연히 현대차 관련한 사업소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매출 발생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런 것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뭐 AS 시장이 사실 뭐 지금도 현대기아차 지배력이 워낙 뭐 강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거기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포션을 가져올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좀 지켜볼 크게 부분인 기대는 것 안 하시는군요.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대기아차 혹시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현대기아차 중에 타십니까? 아니시군요. 네.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아니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현대차 오너거든요. 네. 오너 드라이브, 오너가 아니고 제가 현대차 오너는 아니고요. 네. 현대차 오너 드라이브로서 그 전에 사실 다양한 다른 브랜드를 타봤을 때 외에 가장 큰 장점은 그냥 하이브리드가 되는데 가격이 리즈너블했다라는 거. 여기 남산터널 지나갈 때도 공짜입니다. 저공해 차량 50% 할인되고요. 네. 이런 거 우리 챙기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제 꼰대가 됐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주가를 보면은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2분기 실적입니다. 연구원님께서는 2분기 실적도 좀 기대하십니까? 2분기 실적이 아마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갱신을 하는 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성수기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 볼륨도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신차 효과도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충분히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분기 때 현대기아차가 워낙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 때에도 지금 생산 판매가 굉장히 원활한 모습이기 때문에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사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완성차 중심으로 주가가 좀 랠리를 일으켰다고 하면은 이젠 점차 부품사로도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업종 놓고 봤었을 때 뭐 나쁜 게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떤 차를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매출 비중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1분기 때 신차를 공개를 하고 네.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 EV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델을 공개를 했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때 코나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 때 이제 그랜저도 출시를 했는데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판매량이 또 크게 또 증가를 할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신차가 뭐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나온 것들이 2분기 때 볼륨이 이제 폭발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국내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해외 쪽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뭐 수출 많이 늘어난다,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고 있는데 자동차가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하면서 굉장히 박수를 계속 쳐왔거든요. 이러한 박수의 크기가 2분기에도 더 커질 수 있을지.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확충하는 데 추가적인 수요가 2분기에도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세단도 굉장히 재고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또 판매가 돼서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 판매도 2분기 때 더 확대가 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들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혹시 제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2010년 초반이었나요? 막 자동차 엄청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갑자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많이 꺾였는데 그때 막 좋았던 움직임을 기대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어게인 2010년 초반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좀 기대의 문을 열어놔도 좋을까요? 2010년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2010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요가 폭발하던 그 초기 국면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넘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11년, 12년도를 향해서 조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누적됐던 대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단계로 왔고요. 아마도 올해가 이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모멘텀은 좀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에도 현대기아차의 주가와 실적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부문의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